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저희는 내신, 모의고사, 기출, 분석, 변형 문제를 제공하는 국어 전문 학습 자료 제공 사이트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함께 살펴볼 부분은요, 중학교 3학년 2학기 창비, 통일시대의 국어입니다. 남북한 언어 차이와 그 극복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소적, 자갈, 사탕가루, 향료 같은 것을 한데 섞어 풀어서 크림 비슷하게 하여 얼음같이 차게 하거나 얼음 과자처럼 만든 음식의 하나, 제조기에서 균질로 하거나 종이에 싸거나 잔이나 종이국부에 담아낸다. 이 뜻풀이가 가리키는 단어는 바로 에스키모로 우리가 아이스크림이라고 하는 단어이다. 남한 말로 아이스크림이라는 단어가 북한 말로 에스키모가 되는 것이죠. 또 위 문장에서 소젖, 아갈, 사탕가루, 종이국부는 우유, 달걀, 설탕, 종이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남한과 북한의 단어 가운데에는 의미 차이는 없지만 형태가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다음 두 문장의 차이도 한번 살펴볼까요? 이렇게 두 문장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문장은 띄어쓰기에 차이가 있고 역사와 력사, 올바르게와 올바르게처럼 그 표기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남한과 북한의 언어 사이에는 단어는 물론 표기법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남북한의 언어 차이 때문에 남북한 사람들이 만나 이야기를 나눈다면 의사소통이 안 될 정도일까? 물론 그렇지 않다라며 지금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 그에 대한 답을 제시하는 자문자답의 방식 사용하고 있는 것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글의 내용 전개 방식, 묻는 문제 출제될 수 있습니다. 남북한 언어는 말소리, 단어, 문법 구조가 대부분 같아서 남한 사람과 북한 사람이 만나 지금 나눈 대화를 한다 할지라도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을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남한과 북한의 언어 차이는 매우 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 북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거나 북한에서 나온 책을 읽어보면 말소리와 단어 그리고 표기법에 꽤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계속 날 경우 통일된 이후에 의사소통을 할 때 큰 어려움이 생길 수 있겠죠? 지금부터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말소리와 표기법에서의 차이입니다. 북한에서는 한자어의 어두에 리을이나 니은이 올 경우 이를 그대로 발음하고 표기합니다. 사실 저희는 어두에 리을이나 니은이 올 경우 이를 탈락시키는 두음 법칙이라는 음운 변동 현상을 활용하죠. 하지만 북한에서는 두음 법칙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한 남한에서는 바닷가, 귓병, 장맛비, 등굣길, 나뭇잎, 빗물처럼 단어를 표기할 때 사이시옷을 쓰지만 북한에서는 사이시옷을 쓰지 않습니다. 띄어쓰기 역시 차이가 있는데요. 남북한 모두 단어 단위로 띄어쓴다는 원칙은 같지만요. 북한은 이 원칙을 따르되 단어를 붙여 쓰는 경우를 넓게 잡아 규정한 반면 남한은 극히 일부에 한해 붙여 쓰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남한에서는 가고 있다, 읽게 하였다, 오지 않았다, 갈, 바를 알 수 없다. 이렇게 전부 다 단어 단위로 띄어쓰기를 하죠. 그런데 북한에서는요, 가고 있다, 읽게 하였다, 오지 않았다, 갈 바를 알 수 없다.처럼 남한에서는 띄어쓰는 표기들을 북한에서는 붙여 쓰는 것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어휘의 차이인데요.
광복 이후 북한은 평양말을 기준으로 문화어를 제정했지만 남한에서는 표준어를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죠. 이렇듯 북한 지역의 방언의 상단수가 문어에 포함되어 남한의 표준어와 달라진 어휘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또한 형태의 차이는 없으나 의미가 다르게 사용되는 단어도 있습니다. 배우의 경우 남한에서는 연기자만 배우라고 하지만 북한에서는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사람 등도 모두 배우라고 합니다. 이렇게 배우라는 단어의 의미 범위가 북한에서 더 넓다는 것 알 수 있습니다. 의미가 다르게 쓰이는 단어 가운데 특히 정치성이 강한 것일수록 의미의 차이가 심한데요. 동무의 경우 북한 사전에 같이 어울려 사귀는 사람이라는 뜻풀이에 앞서 노동계급의 혁명 위협을 이룩하기 위하여 혁명 대우에서 함께 싸우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는데요. 현재 남한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정치적인 성향이 들어간 의미가 동무라는 뜻에 반영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선동의 경우에는요, 남한에서는 남을 부추겨 어떤 일이나 행동에 나서게 한다라는 부정적인 의미이지만, 북한에서는 사업을 잘 수행하도록 부추기고 호소한다라는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이는 남북한 사회의 이념과 가치가 언어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를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또한 남북 분단 이후 북한에서 새롭게 만들어 쓰는 어휘도 있는데요. 한자어와 외래어를 다듬어서 사용하는 단어가 그 예입니다. 남한에서 쓰는 한자어인 세탁소, 기성복을 북한에서는 빨랫집, 지은옷이라고 하고, 남한에서 쓰는 외래어인 노크, 나이프, 커튼을 북한에서는 송기첩, 밥상칼, 창가림 등으로 다듬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표현 방법의 차이가 있는데요. 남한과 북한 사람이 대화할 때는 그 표현 방법이 서로 달라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남한 사람들은 간접적인 표현에 익숙한 반면 북한 사람들은 직접적인 표현에 익숙합니다. 북한 이탈 주민들은 남한 사람이 헤어지면서 언제 차 한잔해요? 밥 한번 먹자. 라는 인사말을 하면 이를 고지곳대로 듣고 연락을 기다린다거나 나중에 연락할게와 같이 에둘러 거절하는 표현의 정확한 의미를 알아듣지 못하고는 합니다. 이렇게 별뜻 없이 건넨 인사말에도 직접적인 의미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북한 사람들은 남한 사람들보다 자신의 생각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만 사과, 감사, 칭찬 표현을 어색해합니다. 그래서 통일이 된 이후 남북한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살 때에는 이러한 표현 방법의 차이를 잘 이해해야 언어 생활에서 오는 오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이와 같은 내용이 문제에 나올 때에는요, 주로 남한과 북한의 특성을 서로 반대로 제시하는 적절하지 않은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이에 유의해서 문제를 풀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관련한 문제 하나 같이 풀어볼 텐데요. 이번 문제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영상을 잠시 멈춰두신 후에 문제를 풀어보시고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풀어보셨나요? 2번 남북한의 언어 차이를 표와 같이 정리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묻고 있습니다. 답은 2번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바닷가, 장맛비, 비물 전부 다 사이시오 표기를 안 하고 있죠?
사이시오 표기를 하지 않는 것은 북한 언어의 특징입니다. 남한에서는 사이시옷을 사용해서 바닷가, 장맛비, 긴물이라고 쓰죠. 이는 남한 언어의 특성입니다. 서로 위치가 반대로 되어 있죠. 이와 비슷한 다른 여러 가지 예시들을 보면서 남한 언어와 북한 언어의 차이를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더 많은 자료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무 아카데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